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남북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된다면 언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에 통일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 한국인들도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해외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남북 통일을 두고 토론을 벌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네티즌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지요. 남북의 통일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야.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할 테고 북한 사람들은 마치 100년 후의 미래로 이동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거야. 하여간 남한은 북한을 쉽게 흡수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아주 희망적이지요? 이보다 더 심한 장밋빛 전망도 있었습니다. 보시지요. 만약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은 우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국은 에너지 수급 비용을 15% 정도 줄일 수 있겠지. 또한 트랜스아시아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기업들이 유럽까지 한 달 반이 아니라 12일 만에 상품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지. 이 네티즌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려운 전망으로 보이더군요. 한 네티즌은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려 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더군요.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 중국이 확장 정책을 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중국은 티벳과 대만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 외의 다른 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영토 정복 대신 주변에 중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있는 나라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공체제를 선호했다. 이는 중세 한국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중국의 태도가 지금이라고 그때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는가? 거칠고 추운 황무지와 배고프고 적대적인 현지인들을 얻는 대신 미국과 동맹 중인 한국과 다투는 게 뭐가 좋은가? 중국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은 굳이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티즌은 북한이 붕괴할 때 중국이 괜한 모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나는 예전에 이 문제를 두고 연구한 적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도 있어. 우선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이해관계국이 6개야.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남북한은 형식적으로 전쟁 중인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 문제는 북한의 로켓 사정거리를 감안할 때 북한 핵이 남한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는 주변국 모두의 관심사야. 북한 붕괴 시 특히 중국은 핵무기의 향방에 집중할 테고 다른 관계국들도 마찬가지일걸. 내가 실행한 시뮬레이션 중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관계국 중 하나가 조기에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거였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을 전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킬 거야. 중국이 북한이 붕괴하면 첫째 북한의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오고 둘째 핵무기 관리에 실패하는 걸 걱정하는 거지. 따라서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비상계획으로 북한을 침공해서 핵무기를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사실 중국은 중국 북동부에서 북한 지역까지 존재했던 고구려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게 어쩌면 북한 침공을 감안한 것인지도 몰라. 이 네티즌은 정말 전문 연구자인지 동북 공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군요. 지니TV의 생각에도 북한 붕괴 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에 10달 살았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는데요. 우선 남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 등의 이유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중국은 국경에 수십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매우 껄끄러워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북진하기 전에 중국군이 남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적인 합병은 재앙이 될 것이다. 남한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북한의 공업과 농업은 1960년대 수준이고 남한이 북한 경제를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북한 주민들은 대거 남한으로 이주하려 할 텐데 아마 남한에서는 초기에 그들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 네티즌은 통일 이후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적 통합은 매우 어려울 테고 따라서 범죄가 늘어나고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독일인 네티즌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예측과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나는 독일 통일이라는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독일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해보겠다. 먼저 일부에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우선 느슨한 연방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독일인들도 원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독 사람들은 당장 서독의 풍요로움을 깨닫고 단체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독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병력을 줄였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병사들은 동독 출신이다. 왜냐하면 동독에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동미군이 철수했는데 그 때문에 미군 기지 주변 도시들이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서독은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 2조 마르크 이상을 투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통일 비용을 대기 위해 특별세를 내고 있다. 통일한국은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일본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어떨까?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갑자기 독도가 왜 나옵니까? 이 독일인은 대한민국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독도를 양보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네티즌의 의견은 이쯤에서 그만 듣고 싶네요. 이 외에도 많은 네티즌이 한국의 통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낙관적인 생각도 있고 비관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니TV 운영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외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더군요. 어쩌면 통일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든 통일 과정은 격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니TV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